173번째 수술하자 맞아요? 금방 뭐 어떻게 알아서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큰일 났어. 자, 요 글자는 자형부터 설명을 드려보는데 자형이 있죠. 이렇게 고문자장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게 뭐인지 모르는 것 같으면 이제 우리 선생님 현장에서 어린 학습자들을 가르친다고 치면은 발문 수업을 될 수 있으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중력을 갖게 해려면은 이렇게 썼는데도 이게 뭘 그린 것 같아요? 뭘 표현한 것 같아요? 모르면은 얼굴과 관련됐다고 해야지 얼굴. 처음부터 코라고 하면 안 되고 학습자가 직접 생각해서 이거 코예요 얘기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몸과 관련됐다. 처음에는 몸과 관련됐다. 또 모르면은 더 크게 힌트를 줘야겠지. 얼굴과 관련됐다.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 다 찾아내죠. 그러면 그래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하나 이렇게 보여준다거나 뭐 그래서 더 힌트를 주는 거죠. 자, 코예요. 코를 나타내. 이걸 갖다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그것이 이제 원래 글자 정의가 되는데 이게 원래는 그래서 코가 본이에요, 본. 코가 본인데 옛날에는 문자가 많지 말이 먼저고 말을 먼저면서 말이 많고 그걸 표현할 문자가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자가 여러 말을 갖다가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본이 인신어가 그거잖아요. 인신어. 옛날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가르칠 때 이렇게 코를 향해서 얼굴 중심에 있잖아요. 얼굴 중심. 얼굴의 중심 쪽을 향해서 얼굴 중심은 근데 코잖아.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갖다 지칭을 그렇게 표현을 한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이런 식으로 가슴 쪽을 향해서 하나요? 근데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코를 향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스스로라는 뜻이 거기서 나와요. 코를 향해서. 근데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일반적인 상을 놓고 얘기한 거예요. 일반적인 상을 얘기했는데 꼭 특별한 상을 내가지고 해코지는 사람들이 지팡이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요. 또 시대별로 또 다른 풍속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서양 사람들이 영향을 받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요. 근데 예전에 그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코 얼굴 중심에는 코를 향해서 스스로를 가르치면서 스스로한 뜻으로 쓰이자 코를 나타내는 글자는 이게 원래 코를 표현했으니까 코를 뜻해야 되는데 코를 나타내는 글자는 그래 너 스스로한 뜻으로 쓰라 이거예요. 나는 더 큰 집 짓고 살겠다 이거죠.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새롭게 만들어진데 그 새롭게 만들어진 글자가 바로 이 글자 아니에요? 이거? 이 글자인데 이걸 정확히 쓰려면 사실은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는데 사실 이 글자가 더 정확한 글자로 봐야 돼요. 근데 음이 지금 서로 달라졌어요. 그 문자라는 게 살아있는 생명체다 보니까 음이 달라졌는데 이게 앞 시간에 자자가 본음이 지었잖아요. 자간이고 쉬는 시간에 핸드폰으로 들여다보니까 이게 중국 발음은 삼성이더만. 예, 삼성이더만. 이게 삼성이더만. 요것은 중국 발음으로 그렇죠. 사성이더만 사성. 그러면 똑같잖아. 표기가 똑같잖아 지금. 성만 다르지 지금. 요것도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뭐예요? 그걸 보면은 자가 본음이 아니었다는 걸 수 있어요. 이게 또 설문에다 보면은 반절 표기가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이게 병질자고 두일자인데 병질자에서 성모가 지일자고 음모가 이 아니에요? 이거 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본인이 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 오늘날 자라고 써있지만 이것이 본래는 이 글자하고 똑같이 지였던 거 이것도 지. 근데 지의 이게 지읒자가 파처럼이에요. 파처럼. 우리가 발음 방법이 파처럼인데 터져 나오면서 마찰이 일어나는 의미예요. 파처럼. 파처럼인데 파가 파여름과 관련되고 찰이 마찰음과 관련돼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파찰음은 파열음과 마찰음이 합쳐진 건데 지읒자가 파찰음이라는 파열음 가운데의 비읍자가 파열음이에요. 그게 좋은 방법이 비슷한 거야 지금. 우리가 흔히 쓰는 사자성어 가운데 풍기박산이라는 말이 있어. 풍기박산. 그렇죠? 풍기박산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풍비라고 하고 풍기박산이라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비읍, 지읒과 비읍이 교환된 상황이잖아요. 물론 풍기박산이 틀린 말이지만은 지가 비가 되시 이것도 이 발음 자체가 지가 비까지 온 거야 지금. 그래서 음이 좀 지가 비가 되는 것으로 바뀌는 순간 음의 역할자도 뭐예요? 비음으로 일어나는 이게 줄비라는 글자. 줄비라는 글자를 붙여가지고 오늘날 새롭게 이 포비자가 만드는 건데 사실 이것도 불완전한 글자예요. 음의 차이가 커 보이도. 그리고 줄비자를 이렇게 손맛점을 공자처럼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줄비자 자체가 옛날 고문자를 보면 화살과 관련돼 있어요. 화살. 끝이 뭉쳐서 화살 쪽에 달려있는 화살과 관련돼 있어요. 이것도 고문자를 갖다가 확인하는 순간 깨달은 거예요. 줄비자 고문자를 찾아보니까 화살로 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처음에 이거 어저께 이거 한 20년 전에 찾아낸 거이긴 하지만은 이 화살 쪽 부분이 내막히고 남은 부분이 이렇게 표현된 거니까 이게 더 온다고 하는 글자예요. 근데 이걸 손맛잡을 공짜고 이걸 물건으로 봐가지고 저도 고문자를 찾아내기 전에 두 손으로 물건을 준다고 생각하고 풀이했거든. 그게 아니야. 그렇게 봤기 때문에 주다라는 뜻을 붙여놓은 건데 거기에만 채착을 했던 거야.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뜻을 잘못 표기해놓은 거예요 지금. 화살이야 화살. 자, 그 화살마에서는 비자가 여기서 음의 역할자로 이렇게 붙였어. 이 글자 자체가 음이 바뀌는 순간. 그래서 이 글자는 오늘날 코라고 오지 않고 스스로라는 뜻으로 쓰이고 코를 나타내는 글자인데 음도 서로 바뀐 거예요. 지가 비로. 자,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 자, 이 스스로 자자예요. 자기 자신을 때 쓰는 자자고요. 뭐 자긍심이나 자승자박, 자종자의 뭐 할 때 쓰는 자자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 글자로 넘어갈게요. 이 글자가 음역하는 글자고 이 글자 자체가 교육용 한자니까요.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글자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에 비워야 될 글자는 조각장자네요. 조각장자가 문자로 쓰임이 있는 글자는 아니에요. 근데 왜 조각장자를 써놨냐? 자, 이 글자가 음역하는 글자가 식시갈장, 꾸밀장, 장음할장, 장수장 일장으로 등기하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글자를 하려면은 이 글자를 먼저 알아둬야 될 필수적인 이 글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글자 아까면서 저 다섯 개 제가 개정판을 내면서 보수자책 개정판을 내면서 5개 중에 한 글자가 이 글자다. 이게 개정판 내기 전에 이걸 조각널장이라고 했어. 이 조각널이 제 마음대로 적은 것이 아니고 부수명칭고라고 해서 논문을 써가지고 거기에 입각해서 넣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 한동안 거기에 입각해서 넣었는데 이걸 개정판을 내면서 널 빼고 그냥 조각장으로 바꿨어요. 이거 확실히 이게 조각장으로 해도 되겠다고 생각해요. 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이게 살문해자 이 글자가 없어요. 살문해자 이 글자가 없어요. 살문해자가 이 글자가 없고 살문해자 주에 보면은 이 글자와 관련된 언급된 부분이 나오는데 어디 가서 조각편자에 나와요. 조각편자에 반편위장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설문해자 주에 보면 조각편자를 설명해서
이 글자를 반대로 돌리면은 장자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게 조각편자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진시황 때 진시황이 이사라는 사람의 재상 이사의 건너를 받아가지고 문자 통일을 하면서 소전이라는 걸 만들기 전에는 옛날에는 문자가 다양한 하나의 문자를 놓고 다양한 형태로 쓰단 말이에요. 근데 전후자의 구분이 없었어요. 전후자가. 그러니까 요 편자를 반대로 돌리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편자가 나왔지만 여기서 나온 글자가 장자인데 요것과 이것이 서로 오른쪽을 향한 거 왼쪽을 향한 게 서로 같은 글자예요 지금. 방향만 바꿨다 보니 방향만 바꿔서 호재로 오면서 서로 달리 쓰이는 것뿐이지 원래 같은 글자야. 하나의 글자에서 두 글자가 나온 거야 지금 방향을 바꿔서. 그러니까 근데 이걸 우리 조각편하고 있잖아.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널자 빼고 널이라는 건 조각난 널거나 판때기 같은 거 조각난 나무판지 같은 걸 말하는 거거든. 그 널의 조각이라는 뜻이 숨어져 있는데 굳이 널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지. 그리고 요 글자하고 똑같은 글자에서 나왔기 때문에 요 글자의 뜻을 그대로 갖다 써도 된다고 본 거지. 그래서 이걸 조각장에 넣은 거지. 널자 빼고. 그런데 문제는 이 조각편이든 조각장자든 자형을 설명할 때 자원을 설명할 때 이게 문제야. 자, 이걸 갖다가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했냐? 판묵냐, 설문에 나무를 갈랐다 이거예요. 그래갖고서 따랐다 이거예요. 이렇게 뿌리를 놨어요. 그 뿌리를 그대로 보면 갈을 판자 나무를 갈랐다 이거야. 자, 그리고 나무 목자를 갈랐던데 왜 그렇게 표현했냐? 요 글자의 소전의 형태가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렇게. 이 글자, 요 글자의 소전의 형태가 조각편자의 소전의 형태가 이렇게 오늘날 글자하고 거의 똑같죠. 그런데 나무를 갈랐더니 그럼 나무 목자의 소전의 형태는 어떻게 표현했냐?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렇게 표현됐죠. 자, 그러면은 나무를 갈랐다고 했는데 그러면 반절을 갈랐는데 그럼 나무를 갈라 이렇게 갈라가지고 오른쪽만 떼어보면 요것도 어떻게 돼요? 매치가 되죠. 그러니까 나무 목자의 소전의 형태 설문회자는 이게 설문회자의 풀이잖아요. 지금 설문회자는 소전을 바탕으로 해서 자연풀이를 했으니까 설문회자의 소전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걸 놓고 보니까 요 글자를 보니까 이게 나무 목자의 반절 관련인데 그러니까 이런 풀이를 했던 거죠. 한목냐라고 해놓고 그래놓고 종 반절의 나무 목자 나무 목자의 반절부를 따랐다 이거의 뜻이.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경은 나무가 이게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뿌리가 있는데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반절로 이렇게 나누는 게 쉬웠을까요? 나무 끝에서부터 밑둥까지 이렇게 반절로 이렇게 나누기가 줄기를 가운데로 이렇게 나누기가 뭐 쓸데없는 얘기를 했나? 뭐 어쨌든 간에 그거 쉽지 않죠. 예. 이제 그거 들어서 얘기할 것까지는 없는데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소전이 지금 이렇게 나왔죠. 근데 이게 각골문의 형태가 있잖아요. 각골문이 어떻게 표현돼요? 줄기, 가지, 뿌리 이렇게 표현돼요. 자, 근데 이것도 각골문의 형태가 있어. 이것도 각골문의 형태가 있는데 이 각골문의 형태가 어떻게 표현됐냐?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러면 여기 반절, 여기서 반절이 요건데 요것과 요것이 매치가 되냐 이거예요. 소전은 매치가 됐는데 더 오래된 문자를 놓고 보니까 나무 목자 이 반절하고 이 글자의 갑골문 형태하고 서로 매치가 되냐고요. 매치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여기서 틀렸는데 여기서 같은 것은 처음으로 올라가면은 같지 않다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된 거야.
그래서 소년풀이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나무를 반목냐가 아니에요 지금. 그럼 이거 뭐냐 이거. 이 나무 반절이 아니고 이거 뭐냐 이거예요. 그렇죠. 요골자가 곧 요골자전에 내냐. 근데 요골자는 조합편지 단독으로 이걸 쓰고 있는데 요골자는 이골자의 본의가 이게 평상이에요 평상. 옛날에 눈목자 이렇게 된 걸 이렇게 쓰지 않고 오늘날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쓰듯이 요걸 다시 눕히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것도 다시 눕히면 어떻게 돼요? 다시 눕히면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거 뭐냐? 평상이에요 평상. 근데 왜 조각이 되냐?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평상마다 여러 나무 조각 이어서 만들잖아요. 평상을 나무 조각을 통해서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조각이라는 뜻이 이렇지. 이게 평상을 만드는 조각과 관련되는데 호재라면서 평상을 나타내는 글자는 여기다가 다시 나무 목자를 붙여. 그래서 평상을 나타내는 글자는 더 분명히 여기서 나무 목자를 붙여서 요 글자를 쓰고 있고 이건 평상을 만드는 조각을 뜻하는 글자가 된 것뿐이야 지금. 그러지만 요 글자가 조각장이라고 했지만 요 글자가 어떤 글자에 쓰여지면 뜻이 못 관련돼야 된다? 평상을 표현한 글자이기 때문에 평상 관련돼야 되죠? 그래서 요 글자가 달라붙은 글자예요. 집면자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쓰면은 집이 있고 평상이 있어 평상인데 비로 쓸어 왜 잠을 자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잘 침자잖아요. 잘 침자. 그리고 평상에서 잤는데 잠자는 상황을 뜻하는 미자가 매가 되면서 집 속에 평상에서 잠을 잔다고 해서 잘매자. 또 깨어나는 거. 나오자가 그대로 음역하면서 집에서 평상에서 깨어나는 거. 깨를 오자. 오매불망할 때 소자 매자야. 여기에 보이는 요골자들이 전부 다 무슨 뜻으로 쓰고 있어요. 여기서. 침상이 또 평상을 뜻으로 쓰고 있잖아. 평상, 침상. 이게 나무의 반쪽이 아니고 평상을 표현한 거야. 평상. 그런데 오늘날 교육 현장에서 한 자리 같이 한 100명을 불러놓고 요거 설명을 하면 나무 반쪽이라고 설명해. 100명 가운데 거의 97, 8명이 두세 명 정도만 그 두세 명이 이제 전화 제 수업 듣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했지. 그러니까 교육 현장에서 제가 수업 시간에 자꾸 이걸 화를 내는 이유가 가르치려면 제대로 가르치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무슨 한자가 전문가이냐 그렇게 떠들고 있는 걸 보면은 어제 그제 그거 안 보려고 그래요. 남들 강의하는 거 보면은 그냥 빈정상해가지고 엉터리로 설명 하도 했으니까 인터넷 같은 데서 한자 가르친 사람들 그거 안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또 나오면 또 어떻게 하나 싶어가 조금이라도 들여다보긴 해. 이 뚫을 천짜리 글자도 설명할 때 보니까 어금니로 구멍을 내서 뚫은다고 못하는데 이거 어금니자 구멍일자 어금니로 구멍을 뚫으니까 갖다 그대로 그랬잖아. 구멍일자 어금니자 뭐가 문제지 나한테냐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어금니가 구치라고 이제 달리 구치라고 하는데 구치의 절구자가 뭐예요? 음식 같은 걸 저작시키는 역할이지 뚫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야. 어금니는 음식을 골고루 잘게 쓰는 역할이지 뚫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지 천공기할 때 쓰이는 글자인데 천착할 때 쓰이는 글자인데 어금니로 뚫었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돼. 근데 왜 이 글자가 어금니자로 써서 뚫을 천자가 됐냐 이거예요. 옛날 사람들 문자를 정확히 쓰지 않았잖아요. 저 어금니자를 쓰는 말 가운데에 상하가 있어. 상하가 있잖아요. 상하의 아가 어금니일까요? 어금니 이렇게 저장이 뭉툭한데 어금니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엄니라고 그래. 엄니. 짐승의 엄니. 옛날에 엄니를 나타낸 글자도 어금니로 푼 거. 이게 상아가 아니고 상치가 돼야 돼 원래. 근데 문자생활 정확히 하지 않다 보니까 엄니조차도 어금니자를 썼는데 한자가 문화를 담고 있다고 했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썼던 물건 가운데 골각계라는 것이 있어.
골각계의 골자가 뼈 골자고 각자가 뿔각자에 뿔로 만든 도구라고 생각하는데 뼈뿐만 아니라 맹수의 이빨 같은 것도 다 골각계에 들어가. 저 맹수의 엄니, 염니 이런 것을 갖다가 도구, 생활 도구로 삼아가지고 그걸 가죽 같은 걸 구멍을 내서 가죽이 여러 조각, 한 조각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을 수 없잖아. 옛날 사람들 가지고는 구멍을 뚫어서 뭐 질긴 물건으로 묶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그런 걸 사용이 들었어. 그렇게 설명을 해야 이게 온다는 거 아니야. 근데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글자를 갖다 파자시켜가지고 그냥 말을 만드는데 은근히 들여다보면 다 엉터리더라, 엉터리들. 그 사람들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먹고 살지. 그렇게 먹고서 엉터리 한자를 가르치고 먹고 사는 것은 비겁한 짓이죠. 아니 우리가 먹고 살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아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대세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배우는 사람은 그게 옳은지 그런지를 몰랐고 그게 쉽고 재미있으니까 재밌는 쪽으로 가는 거야. 그 사람들 절대 못 이겨요. 한자를 모르니까 배울 거 아니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더 재미있거든. 이렇게 정확하게 배우면은 막 얘기 많다고 오고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하냐고 오고 어렵다고 오고 막 그러거든. 진리가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말로서만 그렇고 현실적인 것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 문제야. 말은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게 문제라니까. 자 어쨌든 간에요. 그래서 요거 이제 조각장이라는 글자인데요. 요 글자에서 분화되어 나온 평성성자도 기억을 해줘야겠지만요. 더불어서요. 이어지는 글자들이에요. 우리 책에 보세요. 교재 보세요. 선비사자가 들어붙었네요. 선비사자가 글 있는 선비가 아니라고 했죠. 원래. 무사 쪽이 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무사 쪽이 더 가까운 사람인데 뚜식 자체가 거기서 식시가 나타나게 났어요. 이게 문사라면 식시가 나타나는 거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냥 제대로 배운 사람들만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장원장인데 무사, 용사, 병사의 사자예요. 그리는 문사가 아니고 무사 쪽인데 그 무사와 관련해서 식시가 나는 뜻인데 천하장사할 때 쓰는 장치. 그런데 이 글자가 다시 음역하는 글자인데 밑에다가 오소자가 달렸잖아. 오소로 몸을 꾸민다고 해서 꾸밀 장자예요. 변장을 때 쓰이는 글자, 위장을 때 쓰이는 글자고요. 일단 풀이 달라붙으면은 장원장인데 이 글자에다가 풀이 달라붙은 상황이죠. 이렇게요. 그 풀이 무성한 상황인데 무성하다고 해서 성하다, 장엄하다 이런 뜻이 나오면서 오늘날 장엄할 장자하고 집을 졌는데 크게 지은 데다 이 글자를 갖다 붙여요. 그래서 별장을 때 쓰는 글자예요. 시무장, 경교장 뭐 이럴 때 쓴 글자예요. 만해 선생이 머물렀던 시무장, 또 김구 선생이 머물렀던 경교장 뭐 이럴 때요. 그다음에 장수장자예요. 가끔씩 그거 설명한 사람이 이것도 설명하고 있더만 이것도 설명하고 있는데 아이고 뭐 남들 얘기해서 이거 조각 장자가 음역하는데 요 글자가 제사대자에서도 볼 수 있는 글자인데 이게 사실은 육달어를 변형시킨 거. 육달어는 고기 육달을 갖다가 간략화시켜 놓은 글자 아니에요? 고기에 관련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마지촌자가 달라붙어 있는데 마지촌자가 달라붙은 지키소자라든지 줄부자 이런 글자들은 원래는 그냥 손만으로 쓰이다가 나중에 점이 달라붙어서 마지촌자가 됐다고 했죠. 이게 또 그냥 손만을 나타내는 글자가 나중에 점이 달라붙은 것 뿐이에요. 손에 고기를 갖다가 거느리고 있는 상황, 이게 가지고 있는 상황, 가지고 있는 게 거느린 거죠. 그래서 거느리다는 뜻의 이 글자인데 이게 장수장이라고 해놓고 이게 하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장수장을 본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장수가 부하들을 거느린다고 해서 거느린다는 뜻이 있다고 그렇게 거꾸로 얘기하고 있더만. 거느린다가 우선이지. 그런데 이제 부하를 거느리는 사람 관련해서 장수라는 뜻이 이루어졌고 장수가 부하들이 앞장 나가서 싸워야 되니까 거기서 나가다 뜻이 나오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워낙 장수장이니까 장수장으로 먼저 설명해놓고 거기다가 건일장 이게 본인인데 인신에 대한 뜻으로 잘못 설명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자원 설명도 잘못하고 있고 우리 선생님들은 손에 고기를 거느리고 있는 상황 관련됐다고 하고 거기서 이제 장수란 뜻이 근데 장수란 뜻으로 워낙 많이 쓰이다 보니까 오늘 장수장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 장수장자와 관련돼 가지고 항장불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냥 얘기 안 하고 넘어가요. 항장불살이라는 말이 있어 없어요? 없는 말이 사실은. 근데 이 말을 한동안 써먹었어요. 저 군사정권 물러나고 난 뒤에 법의 심판을 받을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서울에 보면 항장을 죽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사형을 안 때리고 풀어줬잖아요 나중에. 예? 그때 이 말을 들어서 뭐 사설 같은데 이 말 쓰는데 이거 없는 말이에요. 항자불살이지 항자불살. 항자불살. 항자. 합리화시키라고 항자를 갖다 항장으로 바꿔가지고 이 사설 같은 거 쓰더라니까. 요즘 뭐 한 글자 바뀌어가지고 사자성어처럼 만들어 쓰는 경우가 무슨 소리인지 잘 안 들려요. 이거 귀도 안 좋아가지고. 이 장수장자가 음역하는 글자예요. 뒷장을 넘겨보면 나오네요. 큰 대자를 가지고 곤면할 장자인데요. 크게 대라고 곤면한다 이거죠. 장학금 장려상 먹을 때 쓰는 장자예요. 그 다음에 다길자가 달라붙으면 다길자는 술 관련된 술은 발효시키는 음식이란 말이에요. 발효시키는 음식과 오는데 젓갈이에요. 젓갈 장자인데 된장 뭐 이럴 때 쓴 글자예요. 초장, 청국장 뭐 이럴 때 쓴 글자예요. 그 다음에 물숫자가 달라붙은 글자도 있네요. 장원장인데 물 관련된인데 물기가 많은 음식인 미음을 뜻한 미음 장자인데 이걸 어디 쓰냐면 그 피 속에 여러 물질 빼고 액상 부분만을 갖다가 낼 때 혈장이라고 혈장. 또는 옛날 효자들이 효자요. 그 사람들 남 아들 같자가 아니고 효자들이 부부가 보면 깊은 산 속에 들어가지고 오염되지 않는 황토를 딱 파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가보면 그 황토에 뭐가 물이 고이죠. 고물이 지장수라는 물이야. 고물을 떠다가 약재를 달여. 오늘날은 그렇게 여기가 힘드니까 황토를 사가지고 집에서 황토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가라앉혀가지고 고물을 떠서 이제 흙에서 보지만은 원래 옛날 사람들 그렇게 했어요. 그걸 지장수라고 지장수. 자 어쨌든 그럴 때 쓰는 장자고 그 다음에 장원장인데 창과자가 달라붙었네요. 창으로 사람을 죽인다는 뜻의 죽일 장자예요. 장원장인데 창으로 죽인다는 죽일 장자고 이 죽일 장자는 다시 신하신자가 달라붙으면은 죽일 장자가 다시 음역하면서 신하 가운데 신하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성장 관련돼서 착할 장자예요. 주인을 모셔야 될 사람이니까요. 성정이요. 그런데 요 글자가 다시요. 요 글자가 다시 음역하는 글자가 요 글자는 사실은 익히 쓰이는 글자나 이거 다시 풀이 달라붙으면은 장원장인데 풀 속에다 숨긴다, 감춘다, 숨길장, 감출장자가 되고 내장, 저장, 냉장고, 무진장 뭐 이런 말에 쓰이는 장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글자에다가 다시 육단원이 달라붙으면은 장원장인데 육단은 인체 관련되는데 인체 속에 이 장기 인체 육단에 달라붙은 인체의 한 부위를 뜻하는데요. 심장이라든지 폐장 이럴 때 쓰인 글자죠. 그 다음에 나무 목자가 달라붙어도 마찬가지로 장원장인데 나무로 만든 농이요. 농장 또는 장농장 하는 글자죠. 찬장, 채장을 때 쓰는 장자예요. 그 다음에 조개 패자가 달라붙어도 마찬가지로 장원장인데 장물합이 할 때 쓰는 장물장자예요. 부정한 재물 관련돼 써요. 도둑질하는 물건인 것들이요. 장물장자인데 이걸 감출장, 숨길장자는 아니고 그냥 착갈장자에다가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렇게 복잡하니까 이걸에다 붙여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여기다가 숨길장자에다가 붙여 쓰기도 하고요. 붙이지 않는 데다 이렇게 쓰기도 한다 이거예요. 이 장물을 때 쓰인 글자. 그 다음에 담장자예요. 담장자는 장원장인데 이렇게 쓰인 글자인데 이 글자는 곡물과 관련된 보리맥자의 본래 글자.
원래자가 원래 보리 먹자에 보리 글자를 했잖아요. 그러죠? 그 글자를 변형시키는 글자에 보리요 보리. 그리고 이거 담이 뺑 둘른 담이에요. 곡간. 곡물집에는 곡간인데 이게 곡간이 공간이 이렇게 되면은 거기다 한 겹을 더 둘렀어. 이게 담이 되는 거죠. 이게 두꺼운 담. 우리가 저 곶집 넘자 있잖아. 곶집 넘자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어떻게 곶집 넘자가 왜 잘못 썼어요? 이렇게 써야 되죠. 이렇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여기도 요것도 여기 이거 곡간 같은 펴는 거예요. 이 곶간 곶집 두 겹으로 이게 이거가 지금 담이요. 저기 담 이게 곶집에 곡물집인데 지들이 뚫고 들어오면 이 곡물을 갖다 다 주워 먹을 수 있으니까 이게 두껍게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곶집 넘자 이것도 두껍게 들은 담이지만 이것도 두껍게 들은 담이에요. 그걸 표현했지. 이 곡물 보리 같은 곡물 같은 게 들어있는 담, 삥 들은 담, 음역할 담장치. 담을 넘는 월장은 담 뭐 할 때 쓰는 장벽 할 때 쓰는 글자니 뭐 이럴 때 쓰는 글자. 불도장 할 때 쓰는 글자. 요 글자는 뜻의 역할자로 음역할자 대신에 뜻의 역할자를 바꿔가지고 흑도자를 붙여서 이렇게 쓰게 돼요. 이렇게도 예본 많이 써요. 이거 뭐 제가 뭐 비율을 자꾸 얘기하는데 이런 글자들이만 비우는데 이게 한 7분 정도, 한 3분 정도 뭐 이런 식이에요. 그 느낌에 따라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8대 1로 볼 수도 있고 뭐 6대 4로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비중을 갖고 쓰여지는 글자예요. 그래서 음역할자 대신에 담을 갖다 흙으로 만드니까 뜻의 글자를 바꿔서 이렇게 쓴다는 사실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가 형상상자인데요. 형상상자인데 여기서 저 평상상자처럼요 상이 됐죠. 그래서 개견자에서 형상상자가 되는데 이 개가 그냥 개가 아니고 우리가 저 옛날 사람들이 뭐 토사구팽이라든지 양두구육 이런 말들이 개를 먹었다는 걸 증명한 사자성어 아니에요? 교활한 토끼가 죽으면은 개를 삶아 먹는다 이거죠. 사냥개로 키울 개를 갖다가요. 토사구팽이 개구자. 또 양두구육 양머리를 넣고 개고기를 파는 상황이죠. 양두구육. 이때도 개고기를 팔았으니까 이제 사자성어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개를 갖다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이렇게 먹기도 하지만은 이 제물로도 썼어요. 제물. 그 제물로 썼다는 걸 알게 해주는 글자가 바치런자 드리런자예요. 이게 시루건자라는 말이에요. 시루건자. 권이 헌이 된 거예요. 이게 권이 아음이 기자가 실자로 바뀌면서 단모가 되면서 헌까지 온 거예요. 헌까지 온 거예요. 개를 갖다가 바친 거예요. 제물로. 바치는 자. 크게 제물 바쳐지는 개예요. 근데 옛날 사람이 제물로 쓸 때는 소도 제물로 바쳐지는 소가 수소 아니에요. 이게 특별한 특자가 원래 제물로 바쳐지는 수소를 나타내는 글자 아니에요? 수소 특자. 이게 제물로 바쳐지는 소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특별한 것을 바치기 때문에 특별하다는데 개도 마찬가지 특별한 걸 바쳐요. 색깔이라든지 모양 이런 것들 다 따져서 해요. 색깔 같은 걸 다 따져서 그런데 그 색깔 같은 걸 따지면 행성을 따지는 거예요 지금. 그 개의 형상 관련 그런 개의 형상 관련돼 있어요. 제물로 바치는 개의 형상을 갖다가 뜻하는 글자예요 지금 이게. 자 그런데 옛날에는 음이 비슷하거나 같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뜻으로 비를 쓰잖아요. 제비연자가 잔치라는 뜻으로 쓰인단 말이에요. 왜? 잔치연자가 음이 같으니까. 이것도 음이 문서를 뜻하는 음과 통하는 음이었던 거야. 오늘 안 쓰이지만 문서장 이런 문서장자가 있어. 이런 문서장자 안 쓰이는 글자지만 이런 글자하고 음이 통하다 보니까 문서란 뜻으로 비를 쓰면서 문서장자가 된 거야. 그래서 졸업장 뭐 할 때 쓰는 장자가 된 거예요. 자 상장 뭐 할 때 쓰는 글자예요. 자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 한 글자만 딱 더 해야겠네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긴장자예요. 교수님 아까 저기 된장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된장 아니야. 말 잘못한 거야. 네네. 된장이 장은 한자가 맞는데 된장이 장자는 맞아. 네. 근데 대단한 우리말로 알아듣고 있어야 돼요. 대신에 짜장면이죠. 짜장면 장은 글귀가 맞아. 또 아까 그 청국장 또 한자 청나라 군사들 우리나라 와가지고 뭐 전해졌다고 청국장도 이때는 청나라 관련돼 있는데 뭐 근데 이것도 민간 어원설이에요. 민간 어원설인데 어쨌든 그렇게는 써요. 누룩국자에다가 저 니음장자예요. 아니 저 니음장자이고 뭐죠? 젓갈장자예요. 고추장. 고추장에 고추는 또 고초에서 나온 말이니까 고추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게 교육현장에 서서 교육을 하려고 치면은 공부가 끝도 갔도 없는 게 이제 된장 소리 났지. 그럼 된장이 되는 어디서 나오는지 또 찾아봐야 되는 거야. 끝도 갔도 없는 거야. 나중에 알겠구나. 하여튼간 그랬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해서 공부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서 수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제 그것이 끝도 갔도 없다. 앞으로도 계속 끝도 갔도 없다는 얘기죠. 긴장자가 마지막 글자 오늘 수업의 마지막 글자인데요. 이 길다라는 뜻의 추상 이게 긴장자의 이게 또 설명이 좀 그러고 보니 기본형이 길다더니 길다. 요거 참 이것도 문제가 있어 오늘날. 요걸 오늘날 긴장이라고 하죠. 길장으로 풀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긴으로 쓰지 않고 길로 쓴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한 4, 5년 전부터 그런가요? 아니 이 사후에 가르친 사람들이 쉽게 가르치려고 해서 이게 왜 그러냐면 왜 니은을 안 쓰고 니은을 쓰느냐면요. 지금 우리 책에도 보세요. 앞에 이 긴장자 앞에 나와 있는 글자에 왼쪽에 이 글자가 참 음역하는 글자 보여요. 장막장자 빼고 배풀장, 불을장, 배부를창, 슬팔장 할 때 영혼영감 플러스 니을자를 써놨잖아요. 전부 다. 그러죠? 네. 이게 같은 패턴으로 표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없다가 생긴 패턴이에요. 지금 저는 중학교 때 어려서 서당 잠깐 다니죠. 서당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도 다 긴장으로 그러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이게 이런 글자들 이런 글자들을 갖다 칼차고 거기 있는데 이것이 문제 아니다. 이런 것들 시험시험 빼뿌리고 이것도 최근에 생긴 거예요. 최근에 그 한자 코너 신문 한자 코너에 공간이 좁으니까 시험시험 빼뿌리고 칼차고 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게 설문의 자리에 보면 사행 사지야 뭐 이렇게 풀이된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게 잠깐 가고 잠깐 멈춰서 오는데 그것이 시험시험 가는 거죠. 근데 가다는 뜻으로만 쓰고 있잖아요. 지금 가다는 뜻으로만.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약속이야. 약속 지키라고 있는 거라니까요. 시험시험 되면 안 돼요. 근데 자기들 편하겠다고 글 쓰는데 편하겠다고 시험시험 떼는 거야. 그걸 따라가는 거야 사람들이 또.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이것도 어느 순간 길장으로 바뀌었는데 이 추상적인 뜻 길다를 나타내는데 이게 현재에서 관형상으로 덧붙이면 이언을 덧붙이게 됐어요. 보세요. 긴 물건이 맞아요. 길 물건이 맞아요. 긴 세월이 맞아요. 길 세월이 맞아요. 긴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앞에서 뒷말을 꾸며줄 때. 왜 이게 앞에서 지금 가인사 형태로 지금 뒤에 있는 의미 명사를 갖다가 꾸며주고 있는데 그리고 이 글자를 왜 긴장자를 썼냐면요. 보세요. 길고 장을 읽어보세요. 왜 니을자를 써요? 길장 이렇게 말하면 돼. 경음하되. 이게 본원이 장이지 짱이 아니잖아. 긴 하면 장으로 발음돼. 긴 장. 길장. 그렇게 경험화된 걸 막기, 된소리화된 걸 막기 위해서도 니은이 필요한 거야. 니은을 쓴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야, 지금. 흰벽자도 마찬가지야. 힐백 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야. 이것도 길장으로 가면 이거 힐백으로 가야 되는 거야, 지금.
나중에 이거 길장으로 쓴 인간들 나중에 이거 힐백으로 갈 인간들이야. 이게 어린 동안 약속이잖아요. 약속. 근데 왜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냐 이거예요. 약속도 아니고 자의적으로. 자, 이게 기본형이 길다지만은 길다의 길이 관형사행일 때는 니은을 추가되는데 이때 이걸 생략된 거야. 그래서 긴으로 발음해야 되는 거야. 지금 긴으로. 그리고 요골자는 어떻게 해서 이런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길다란 추상적인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옛날 사람들이 사고가 외부의 세계를 오늘날만큼 외부의 세계를 향해 있지 않았어요. 시선들이 자기 몸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다는 그것을 외부에서 찾는 게 아니고 자기 몸에 찾는데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머리가 길어진단 말이에요. 긴 머리가 길다는 뜻을 나타내는데 적절히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 문자가 만들어질 당시에. 그래서 사람이 머리가 긴 털이 있고 손을 내는데 머리가 길수록 옛날에는 어른이야. 어른이고 그런데 손으로 이렇게 지팡이 같은 거 이렇게 짚고 있는 이런 형태 머리 부분 이렇게. 자, 근데 머리 부분을 강조하면서 한선이 생겨나고 그게 머리털 긴 머리털을 이런 식으로 펴는 거이고 그다음 손으로 이어서 지팡이를 그냥 한 역으로 펴놓고 그다음 몸 꺾어진 부분을 이렇게 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긴 머리를 특징으로 삼아서 이루어진 글자가 긴장자고 요 글자가 변형자가 있어요. 변형자가 많이 안 쓰이다 보니까 별도의 명칭을 붙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글자를 긴장 변형자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도 쓰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긴장 변형 저는 책에서 긴장 변형자로 설명하고 있는데 긴장 변형자인데 이 글자를 알아야 될 이유가 이런 글자 이게 그러니까 요 글자하고 요 글자가 합쳐져 있는데 요 글자는 긴장자란 말이에요. 크고 길다는 얘기. 어떤 물체가 있을 때 그보다 크고 길면 어떻게 돼요? 덮는 거잖아요. 이게 덮개투자예요. 덮개투자. 그래서 글을 써놓고 덮는 걸 봉투라고 오고 온몸을 갖다가 겉에서 싸는 외투. 상투적인 수법. 할 때 쓰는 글자예요. 옛날에 옷이 시덥지 않았어. 오늘날 비해서 옷이 시덥지 않으니까 겨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소매 끝으로 바람이 수수수 들어가. 그래서 소매 끝을 막기 위해서 소매 부분을 감싸는 덮개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덮개 소매 숫자 써. 투수에 투수. 소매 숫자 수수방관할 때 투수. 이게 오늘날 일하는 사람들이 소매끼 더러지지 않게 쓰지만 원래는 방한용이야. 방한용. 투사라는 게 원래 방한용이야. 시대가 바뀌면서 방한용으로 안 쓰고 오늘날 옷이 좋으니까 굳이 방한용으로 그걸 쓸 필요가 없고 오늘날은 이런 사람들 소매 끝 안 더러지게 하려고 이제 쓴 것뿐이야. 그게 오늘날 밖에서 뭐가 돼요? 토시가 돼요. 토시. 토시 그러니까 처음에 토시 그러면 영어 외국말인가? 그렇게 생각해. 한자야 한자. 그때 토시의 엄마 투수의 숫자 아니 토자도 이 덮개 토자예요. 근데 그런 글자에 요 긴장자 변형자가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들의 부숫자 가운데 머리들 이런 글자들 이런 글자 때문이라도 알아두고 써야 되고 요 글자가 고저장단할 때 써요. 장사진, 장어 뭐 이럴 때 쓰이는 장자인데요.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줘서 음역하는 글자 책을 통해 교재를 통해서 보는데 소원 글자가 달라지면 옷감 관련돼 가지고 장원장인데 길다 할 때 어떤 걸 두르는 어떤 공간을 두르는 장막 관련됐어요. 옛날 포장마차 뭐 할 때 옛날 옷감 황폭 옷감 같은 걸 둘렀어. 오늘날 비닐을 두르고 있지만은 그다음에 활을 갖다가 활굴자가 달라붙었네요. 이거 포장마차 할 때 쓰는 장자고 이건 장원장인데 활을 갖다가 당긴다는 뜻의 글자야. 본래 뜻은 당길장자야. 당길장자. 활의 시위를 당기는 거야. 활의 생명력을 화살을 멀리 쏘아보내는데 화살을 멀리 쏘아보려면 시위를 당겨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당길장자야. 그래서 당겨서 화살을 갖다 쏠 거 아니에요? 그럼 화살이 앞을 향해서 펼쳐져. 그래서 일이 펼쳐지다 뭐 이런 뜻이 있고 일을 베풀어 놓는다고 해서 베풀다는 뜻이 생기면서 오늘날 이걸 베풀장이라고 더 많이 얘기하는 뿐이야. 베풀장이라고 하는데 장력 당기는 힘 시위를 당기는 힘이 장력이라고 장력 이럴 때 쓰는 문자들이요. 긴장
화살이 팽팽한 것처럼 화살의 시위가 팽팽한 것처럼 신경이 팽팽해져 있어 긴장을 뜻하는 장자잖아요. 자, 근데 오늘날 배풀장으로 더 많이 쓰이고 있는 뿐이에요. 그리고 요 글자에다 다시 물이 달라붙으면 물이 부른다고 해서 부를 장자인데요. 물이 불러가지고 막 넘치는 상황, 창이라다 뭐 물이 불러서 넘치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창의 창자가 바로 그 글자고요. 그 다음에 창으로 쓰이는 장이 창으로 쓰이는 글자 가운데 육달월이 달라붙어 이렇게 쓰면은 육달월이 인체 한 부위에 관련됐다고 했죠? 인체의 배 같은 데가 빵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부를 창이라고 해요. 배부를 창. 그걸 팽창을 때 쓰는 글자예요. 팽창. 팽창하다. 그 다음에 신방병이 달라붙으면 창은 창인데 슬퍼한 창자죠. 창망하다 이거예요. 경황이 없는 거예요. 슬퍼가지고. 창만기가. 창망. 자, 이럴 때에 긴장자가 의미 역할한다는 사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불굴적자를 해야 되는데 불굴적자는 시계를 보니까요. 다음 시간으로 넘겨서 해야겠네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업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